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1,130마일에 걸쳐 있으며 그중 656마일은 높이가 29피트가 넘는 거대한 강철벽으로 보호됩니다. 이 벽은 기둥 사이에 4인치 간격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절단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와 강철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뜨겁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와 같은 고밀도 지역에서는 이중 울타리와 드론, 센서를 포함한 첨단 감시 기술이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경벽의 기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는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뿌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물리적 국경 장벽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는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동안에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994년 클린턴은 게이트키퍼 작전, 오페레이션 게이트키퍼를 시작했으며 이 작전의 목표는 국경의 특정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울타리를 설치하여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후 몇 년간 계속해서 확장될 물리적 국경 장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경벽의 건설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한 울타리 법안 Secure Fence Act는 700마일의 국경 울타리 건설을 허가했으며 이는 물리적 장벽이 불법 이민을 억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2010년까지 미국은 약 50마일의 국경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대부분 도시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비평가들은 그것이 불법 이민이나 마약 밀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벽은 새로운 행정부들이 출범하면서 범위와 규모에서 계속해서 발전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들 모두 국경 장벽의 확장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벽들의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불법 국경 횡단을 줄이고 마약 밀매를 방지하며 남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국경벽 건설 역할.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국경벽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트럼프는 이 약속을 지키며 국토안보부 DHS에게 벽 건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는 전체 남부 국경을 가로지르는 대형 콘크리트 벽을 구상했으나 DAS와 미 육군 공병대의 전문가들은 그에게 더 나은 시각성과 비용 효율적인 설계로 이루어진 강철 장벽이 더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벽으로 알려진 강철 볼라드 울타리 시리즈가 건설되었으며 이는 국경의 특정 지역에서 기존의 덜 안전한 장벽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과 2021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약 458마일의 새로운 울타리를 완공하고 일부 지역의 기존 장벽을 보강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의 불법 국경 횡단이 빈번한 고밀도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국경벽을 위한 추가 자금을 추진하려는 그의 노력은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혔고 제한된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은 임기 종료 전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국경벽은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열띤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 비용 및 효과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국경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벽이 실질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신속하게 국경벽 건설을 중단했으며 새로운 구간에 대한 계약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적 개선, 추가 인력 배치, 인프라 개선 등 다른 국경 보안 조치를 조합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국경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민 관리와 미국, 멕시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매업자들이 벽을 우회하는 방법. 국경벽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 특히 마약 밀매 조직과 인신 밀매업자들은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밀매업자들은 벽을 뚫는 방법에서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주었으며 종종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벽을 구성하는 강철 기둥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건설에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인 각도 그라인더는 밀매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몇 분만 작업하면 강철 기둥을 자를 수 있어 사람들과 물품들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기둥을 자르는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벽의 모듈식 설계는 밀매업자들이 같은 지점에 반복적으로 돌아가 틈새를 계속해서 자를 수 있게 합니다. 기둥은 깊게 땅에 고정되어 있지만 일단 자르면 흔들리는 고양이 문 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밀어 열어 밀매업자들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동 도구의 사용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밀매업자들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주로 밤에 작업을 진행하며 도구에서 나오는 불꽃을 숨기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담요로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배치된 감시자들은 국경 순찰대의 접근을 살피며 밀매업자들에게 작전을 계속할 수 있을 때 안전하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밀매업자들이 벽을 완전히 우회하여 벽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철근 사다리나 로프를 사용하여 벽을 오르며 벽은 일부 지역에서 16피트에서 29피트에 이르는 높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면 여전히 오를 수 있습니다. 비록 벽이 억제 수단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법 활동의 지속적인 흐름을 막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DEP는 대량의 마약을 압수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보고했지만 밀매업자들은 여전히 자원을 잘 활용하고 벽의 방어를 뚫을 방법을 찾는 데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는 국경벽이 불법 이민, 마약 밀매 및 인신 밀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드론, 센서, 감시 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고 강력한 국제 협력이 결합된 종합적인 접근법이 단순한 물리적 장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밀매를 위한 터널 사용. 물리적 장벽인 국경벽이 불법 국경 횡단을 막는 궁극적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밀매업자들은 오랫동안 더 은밀한 방법인 터널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하 통로는 수십 년 동안 미,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수, 사람, 불법 물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터널은 종종 물리적 장벽 아래에 파여 있으며 전통적인 국경 보안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사이 미국 당국은 남부 국경에서 약 9개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터널은 일반적으로 마약, 무기, 때로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터널의 정교함은 다양하지만 일부 터널은 대량의 밀수품을 운반할 수 있는 레일 카트,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 시스템, 심지어 물품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고급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티후아나, 멕시코에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까지 무려 8마일에 달하는 가장 큰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으로 미국 당국에게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터널이 발견되면 미국 당국은 일반적으로 미국 쪽 터널을 콘크리트로 채우며 멕시코 당국은 멕시코 쪽 터널을 봉쇄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터널의 존재는 밀매업자들의 창의성과 물리적 장벽인 국경벽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국경벽은 지하 횡단을 막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국경벽 건설의 도전 과제.
국경벽 건설은 처음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벽은 종종 단순한 해결책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며 국경의 많은 구간은 물리적 장벽을 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미 멕시코 국경의 일부를 형성하는 리오 그란데 강입니다. 이 강은 최소 50마일 이상에 걸쳐 있으며 벽 건설에 있어 독특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상 연속적인 벽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법 국경 횡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떠있는 장벽이 고려되었지만 이러한 조치는 환경 문제와 수자원 권리와 관련된 법적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자연적인 장애물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 문제로 건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국경의 일부는 개인 소유지로 정부는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일부 경우 토지 소유자들이 자산을 팔거나 건설을 허용하는 데 저항하며 벤제 프로젝트가 더 지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급하게 진행된 건설 노력은 특히 긴급 상황이나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문이나 접근 지점이 필요한 지역에서 벽의 일부 구간이 완성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틈새와 급박한 일정은 벽의 일부 구간이 불완전하거나 잘못 건설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 순찰대가 강이나 개천과 같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이 때때로 빠져 있기도 했고 이로 인해 벽에 취약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2021년 행정부 변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벽 건설을 중단하고 첨단 감시 기술 사용 및 국경 인력 증가와 같은 대체적인 국경 보안 전략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국경벽 일부는 완공되지 않았으며 더 포괄적인 국경 보안 전략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벽과 그 틈새는 돈 낭비일까? 국경벽의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그 비용 효율성입니다. 벽 건설에 대한 재정적 투자액은 상당하며 트럼프 행정부 동안 건설된 구간의 총 비용은 약 1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벽 자체의 건설뿐만 아니라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유지보수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구조물의 수리 원계 업그레이드,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에 사용됩니다.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벽이 납세자의 돈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틈새와 취약점을 지적합니다. 벽이 일부 고밀도 지역에서 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뚫을 수 없는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터널, 등반 기술, 그리고 절단 도구를 사용해 벽을 우회하는 계속된 사례는 물리적 장벽만으로는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밀메 카르텔은 벽을 우회하는 데 있어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주었으며 터널을 통해 물품과 사람들이 탐지되지 않고 통과하고 절단 도구는 강철을 빠르게 뚫어냈습니다. 또한 벽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대자들은 자금을 더 효과적이고 덜 침해적인 대체적인 국경 보안 방법에 배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모션 센서, 인공지능과 같은 감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경 통제에 더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벽이 국경 보안의 더 넓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벽이 독립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지만 다층적인 보안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기술과 인력을 강화하여 결합하면 벽은 불법 이민을 통제하고 마약 밀매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경 횡단이 발생하는 고밀도 지역에서는 물리적 장벽이 혜택을 줍니다. 지지자들은 다른 방법이 실현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벽이 필요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경벽의 미래 2020년 조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승리 후 국경벽의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선거 캠페인 동안 바이든은 새로운 구간의 벽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하며
미국의 이민 및 국경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변화는 국경 보안 전략에서 벽의 지속적인 역할에 대한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신 국경 보안을 위한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드론, 센서, 인공지능, 생체 인식 감시 등을 결합하여 불법 국경 횡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광범위한 물리적 장벽 없이도 국경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더 적응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바이든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경벽은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행정부 변화 이전에 건설 계약이 이미 체결된 지역이나 지역 조건상 보안상의 이유로 물리적 장벽이 필요한 곳에서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험난한 지형이나 이주민 유입이 만회하는 지역에서는 벽 건설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지역들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옵션일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밀매, 새로운 위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밀매업자들의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드론은 멕시코 국경을 넘는 밀수의 새로운 도구로 점점 더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일반적으로 작고 저렴하며 최대 35파운드의 불법 물품, 마약, 무기, 현금을 실을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밀수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CCC는 국경을 넘어 28파운드의 불법 물질이 들어있는 소포를 드론이 떨어뜨리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이후로 드론 밀수는 미국 당국에게 큰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론은 밀매업자들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드론은 국경을 넘어 물리적 벽을 우회하여 전통적인 국경 순찰 방법을 피할 수 있으며 탐지되지 않은 채 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은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어 밀수품을 빠르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당국은 다양한 대응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론 통신을 방해하여 드론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신호 방해 기술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기관은 불법 드론을 추적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반드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드론 사용에 관한 현재의 법적 틀은 드론 밀수에 대한 완전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드론 사용에 관한 연방 규제는 당국이 모든 무다 드론 비행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더 접근하기 쉬워짐에 따라 밀매 작업은 점점 더 이러한 공중 방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경 보안에 있어 중요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초점과 투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드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미국 당국은 이 새로운 위협에 앞서 나가기 위해 더 진보된 대응책과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국경벽의 최종 설계가 결정되기 전에 2017년에 8개의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어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테스트되었으며 벽을 넘거나 자르거나 터널을 파고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여전히 벽이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건설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벽은 트럼프의 중요한 유산 중 하나로 남아있지만 실제로 불법 이민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글 디스커버리 채널을 방문해 보세요.